뜨거 핫 뜨거 핫 뜨거 핫 뜨거 핫 쉬지 않고 뛰는 네, 핫한 지역의 핫한 이슈 부동산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의 김인만 소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흥이 많은 소장님께서 잠시 기분 좋게 네네. 율동을 하셨습니다. SGI 서울 보증 시스템. 이거 몰랐는데 벌써 사흘째 먹통이라고요.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그러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SGI 서울 보증 시스템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뭐 하는 데입니까? 이게 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게 보증보험 회사인데 우리가 흑음만 생각하는데 SGI도 있습니다. 네. 뭐 전세 우리 전세금 불안하게 되면 보증보험도 네. 하게 되고요. 전세 대출 받을 때도 보증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은행한테 보증을 해주는 업무들도 하고 있고 휴대폰 할부 개통할 때도 또 보증을 해줍니다. 아, 휴대폰도예요? 예. 그래서 우리 생활 곳곳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예. 회사인데 저도 이렇게 오래 목통이 될 줄은 몰랐네요. 이게 랜섬웨어 공격을 받았다고 하는데 사실 랜섬웨어 공격은 저도 이제 은행 쪽에도 확인을 해보면 계속 공격은 들어온다고 합니다. 네네네. 수없이 공격을 하고 막는 과정인데 결국에는 이게 뚫렸다는 얘기는 보안에 돈을 많이 투자하지 않지 않았나라는 생각밖에 안 됩니다. 뭐 여기 또 상장사긴 하지만은 최대 주주가 예보니까 예금보험공사니까 뭐 어느 정도 한계는 있었을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공격은 계속 진행 중이다. 그래서 더 앞으로도 다른 기업들도 예. 이런 유사 사례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SK도 해킹에 뚫렸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에는 돈을 더 많이 투입을 해서 네. 방음막을 더 두툼하게 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제가 그분들 편드는 건 아닌데 사실 작정하고 들어오면은 못 막는 것 같아요. 그거는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그래도 같은 막아야죠. 저 같은 사람은 뚫려도 됩니다. 네네. 그냥 뭐 개인적으로 데이터 좀 날리면 되는데 은행이나 이런 업무를 하는 곳들은 절대 뚫리면 우리 서민들이 너무나 큰 피해를 받으니까 맞아요. 어떻게든 안 뚫리려고 보호막을 삼중으로 해야 될 네. 것 같습니다. 이미 많이 뚫려 보셨습니까? 네. 제 저는 그 개인정보는 정도- 뭐 구글에서 다 검색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도 뭐 랜섬웨어가 굳이 저를 공격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뭐 돈이 그건 안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예, 그냥 뭐 개인정보나 좀 빼가겠죠. 자,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서요. 627 대출 규제가 나온 지 벌써 이제 3주 가량이 됐습니다. 네네. 그동안 분위기를 보면은 이제 서울에서 한참 핫했던 지역들 그런 곳은 많이 가라앉은 것 같은 분위기는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다행이죠. 저는 예. 뭐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안 가라앉으면 도대체 어떤 일이 발생할까에 대해서 상상하기도 싫은데요. 예. 일단 뭐 미쳐도 너무 미쳤습니다. 사실 6월 서울 아파트 보게 되면 우리 이번에 627 대책이 이제 초강력 대출 규제가 나왔는데요. 627 대책이 나온 직접적인 배경 이 두 지역이잖아요. 네네. 성동구, 마포구 이 두 지역이 문제거든요. 네네네. 강남 3구, 용산구는 원래 원래 그런 데다? 그래 원래 예. 쟤는 말도 안 듣고 원래 말 안 듣는 뭐 우리 표현이 그렇습니다. 요즘 반려견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말 안 듣는 뭐 저는 개라고 생각합니다. 네네네. 그래서 아무리 잘해줘도 기분 나쁘면 물 수도 있는 자본주의 경제의 그런 강한 개인데 마포구 성동구가 6월 3주 차에 0.99%까지 올라갔거든요. 무시무시하다. 예. 마포가 0.98% 이걸 연간으로 환산하게 되면 한 52% 정도. 네네네. 그러니까 10억 올라가는 속도로 올랐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단속할 수밖에 없죠. 예. 시속 200km로 과속을 하다 보니 람보르기니가 강남을 람보르기니라고 한다면 얘는 G80인데 200km로 달리니까 이거는 이거 문제가 돼도 너무 문제라고 뭐 생각을 좀 한 것 같고요. 과속을 하면 교통사고가 나죠. 네네. 그래도 다행히 좀 내려왔다면 성동구가 7월 1주차 통계를 보게 되면 좀 내려왔습니다. 0.7%까지 내려왔고요. 마포구는 0.6%까지 내려왔고 서울 전체적으로는 0.29, 0.43에서 0.29%까지 내려왔으니까 추세 흐름을 보면 더 내려갈 것 같습니다. 예. 내려오는 중입니다. 그래서 속도가 급브레이크를 잡을 수는 없잖아요. 고속도로에서 급브레이크 잡으면 또 사고 나니까 예. 서서히 감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서서히 줄어들고 있고요. 7월 2주, 3주, 4주, 8월까지 넘어가게 되면 제 생각으로는 평균은 한 0.1%, 마포 성동도 한 0.2까지는 충분히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급한 불은 껐다. 단속을 네네네. 해가지고 일단 잡는 데는 성공했는데 얘가 계속 멈춰 있을지 다음에 또 어떻게 될지는 또 후속 대책도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두 가지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는 뭐 서울 0.29, 성동구 0.7, 마포구 0.6. 이거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대단히 높은 수준이 아직 유지가 되고 여전히 있다는 점. 높습니다. 여전히 예. 달리고는 있습니다.
그게 잘 가라앉을 수 있을지가 하나가 불안한 점이고요. 네. 두 번째는 금천이나 관악이나 구로나 나머지 외곽 지역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풍선 효과가 나오고 있다는 점. 요거 두 가지가 좀 걱정이 되거든요.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둘 다 걱정되죠. 이게 속도 단속을 한번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나 절대 내 과속 안 할게요. 예. 음주운전도 안 할게요라고 한다고 해도 하는 사람은 계속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번에도 과연 멈출 수 있을까라고 본다면 대출 규제가 강력하긴 했는데요. 예. 생각해 보면 666이잖아요. 6억까지 그렇죠. 담보대출 예. 받고 6개월 내에 기존 집을 팔아야 되고 6개월 내에 내가 전입 신고를 해야 되는데 생각해 보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6억 이상 대출 받는 게 얼마나 네. 힘듭니까? 그렇죠, 뭐. 부부가 YTN 다녀도 쉽지 않은 일인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강남 쪽 아니면 6억 이상 대출 받기 쉽지 않고요. 제가 마포에 가서도 이제 현장 부동산 사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실제로 6억 이상 대출 받는 사람이 많지는 않았답니다. 자기 자본을 가지고 일정 부분 뭐 한 5억, 6억 정도로 대출을 받았고 예. 연끌하시는 분들 뭐 소위 말해서 6억 이상 받는 분들이 아주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럼 이들 지역을 제외하면 충분히 다들 그냥 가능한 불편해도 입주하면 네네네. 되니까 지금은 눈치를 보고 있는데요. 매수자들은 이거 떨어지나? 내가 좀 기다려 봐야 돼? 라고 해서 지금 발을 빼고 있고 예. 집주인들은 굳이 내가 금매로 왜 팔아야 돼? 좀 기다려 볼래라고 해서 서로 기다리는 상황이니까 거래량은 떨어지고 상승률은 떨어지는데 나 빨리 팔아야겠다라는 마음 그러면 이제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매수자들이 빨리 사야겠다라고 하면 올라가는데 지금 둘 다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아니다. 예. 잠시 우리 권투 경기를 따지면 쉬는 시간 정도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완전히 경기가 끝난 건 아닌 것 같고요. 두 번째 걱정되는 건 이제 풍선 효과인데 예. 지금 풍선 효과가 아주 강하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요? 예, 그래도 노도강 쪽에 거래량은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는 사람들은 왜냐하면 노도강이나 금강구나 경기 인천, 경기도도 과천과 분당을 빼버리면 사실상 6억 대출을 받을 일이 전혀 별로 없거든요. 없죠. 예. 별로가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네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 심리는 좀 위축이 되더라고요. 인천 금단 신도시 제가 전화를 해보니까 금단은 가장 좋은 아파트가 8억이거든요. 예, 전용 예, 84가 제일 좋은 게 그러면 약 지하철역에서 거리가 좀 있는 아파트들은 6억, 7억짜리 아파트들도 많이 있는데 그러면 뭐 한 3억, 4억 정도가 일반적으로 대출을 받습니다. 그러면 영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니까 매수 문의가 뚝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심리적으로는 영향을 받는데 이게 우리가 자녀들한테도 야단을 치면 처음에는 눈을 껌뻑껌뻑 대고 눈치를 좀 보다가 이게 며칠이 지나니까 똑같아지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네. 똑같은 강도로 야단을 치면 이제 씨알도 안 먹힙니다. 문재인 정부 때 우리가 경험했던 일이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강도로 네. 아니면 다른 규제를 또 해야 되는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심리 효과가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고요. 이제 실질 효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마 이런 지역들 외곽 지역들이 예. 심리 효과가 좀 제거가 되면 다시 거래량 늘어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것 같고요. 정부가 이제 어떤 안 예. 후속 대책 준비하고 있잖아요. 네. 급한 불은 껐다. 브레이크 단속은 했는데 야 기다려봐. 우리가 이렇게 공급 대책을 준비하고 있고 2탄 준비하고 있으니까 예. 이게 맛보기니까 기다려서 그게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대책 내용들이 나온다면 이게 앞으로 좀 더 당분간은 더 안정이 될 수도 있고요. 이거 뭐야? 이 정도 가지고 지금 뭐 맛보기라고 했어? 라는 반응이 나온다면 전혀 반대 방향으로 튈 수도 있기 네네네. 때문에 후속 대책 잘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밀하게 좀 네네.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네. 여기서 해명을 할 거는 저는 급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 두 번째는 심리적인 영향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올해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이 10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 그러면 이것도 심리적으로는 불안 요인 아닙니까? 불안 요인이죠. 이게 6월에 갑자기 사람들이 막 너도 나도 예. 빨리 사야 돼. 지금 아니면 안 돼. 우리가 갑자기 패닉 바잉이 생긴 이유가 뜬금없이 뭐 토지 거래가를 푼 것도 물론 영향입니다만 그렇죠. 예, 저는 예.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기준금리가 내려간 것도 있습니다만 입주 물량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인 것 같습니다. 예, 예. 올해 입주 물량이 전국적으로 15% 정도 감소를 했고요. 근데 서울은 올해가 한 60% 정도 늘었어요. 예. 서울이 늘었는데 이게 뭐가 문제야?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서울이 작년이 좀 줄었거든요. 작년이 서울이 한 2만 7천 호 정도 되다가 올해가 한 4만 7천 호 정도 약 네네네. 그 정도 나오는데 이제 두 가지를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그 올해는 좋아. 그러면 앞으로는
이라고 할 때 내년부터 이제 입주 물량이 반토막이 나거든요. 아, 네네네. 그래서 이게 한 2028년, 2029년까지 갑니다. 입주 물량은 3년 전에 착공 물량이거든요. 예. 착공 물량이 2023년에 뚝 떨어집니다. 2022년까지는 많았다가 2023년에 떨어진 게 3년, 4년, 5년, 올해까지도 착공 물량이 적습니다. 네. 내년에도 적을 겁니다. 앞으로 계속 없을 것이다. 그럼 그에 대한 불안한 마음을 잠재울 수 있는 뭔가가 나와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이게 이제 부동산 R124가 발표한 자료인데 부동산 R124가 항상 서울시나 국토부 발표하고는 차이가 났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균형을 맞췄습니다. 네네. 왜 맞췄냐면 서울시나 국토부에서 이제 불렀습니다. 야, 새 정부라서.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에요? 그건? 그 통계 표본이 다르니까. 아, 그렇죠. 그러면 국토부나 서울시 입장에서는 청년주택이라든지 공공주택들을 다 포함한 물량을 입주 물량이라고 하고 부동산 R124는 아니야 우리는 민간만 조사할래. 네네네. 사람들이 원하는 게 레미안 힐스테이트 자이 같은 아파트야. 그렇죠. 네. 라고 해서 했는데 이게 차이가 나다 보니 사람들이 불안한 거죠. 야 부동산 R124 니들 자료를 보니까 너무 부족한 것처럼 보이잖아. 이거 좀 조율할 필요가 있긴 하겠다. 그래서 지금 균형을 맞춰서 좀 늘어나긴 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내년부터 줄어드는 네네네. 거는 또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이 부족한 부분에 대한 답을 정부가 줘야 됩니다. 네. 내년에 입주 물량 줄어들고 한 3, 4년 계속 줄어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안하지 않아야 될 이유를 좀 제시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방법이 뭘까? 뭐 딱히 떠오르는 게 없는데 잘 좀 고민을 해주셔야겠죠. 그래도 여러 가지를 뭐 강구는 할 것 같습니다. 재건축 재개발밖에 없지 않을까. 재건축 재개발도 아마 민간한테 많은 혜택을 주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 지금 나오는 얘기들이 이제 국토부 장관께서 이제 인선이 됐는데 LH가 기존에는 민간한테 땅을 많이 분양을 했거든요. 예. 민간 건설사들이 지었는데 LH가 이제 집정하는 방안을 많이 고려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민간한테 주게 되면 사업 기간이 길어지고 빨리빨리 아무래도, 안 나오니까 예. LH가 직접 많은 시행을 해서 직접적으로 짓겠다라는 안도 고려하고 있으니 그럼 시간은 좀 단축될 수는 있겠죠. 근데 그 효과가 있을까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예. 예산 문제. 예. LH가 지금 빚이 157조 원인데 그렇죠. 직접 하게 되면 결국에는 LH가 이익을 많이 가지고 가게 되면 우리 국민들이 또 메리트가 없어지는 거니까 LH가 빚을 더 늘려야 된다라는 문제가 생기는 거기는 거고요. 뭐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니까 그렇다 치고. 157조에서 이제 적자가 네. 얼마나 늘어나느냐가 문제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 국민들이 요즘 눈높이가 굉장히 그러니까. 높아졌는데 네. LH가 짓는 집을 얼마나 공감을 하고 그걸 기다리고 할까. 완전히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주면은 받겠는데 가격이 어지간히 높다 그러면 이 높은 국민 눈높이를 맞추기에는 그러면 퀄리티를 높여야 되는데 퀄리티를 높일수록 예산이 많이 그렇죠. 들어가고 그럼 또 가격 올라갈 것이고. 주택수도 줄어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 딜레마를 어떻게 풀지가 가장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주택 문제는 들을 때마다 굉장히 어려운 과제라는 생각이 드는데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세법 개정안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 여기 보면은 부동산 관련 세제는 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해요. 이거는 무슨 함의가 있는 겁니까? 일단 뜨거운 감자고요. 예. 대통령께서 뭐 세금 규제 안 한다라고 했는데 아직 내부적으로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 정책의 스탠스는 대출 규제, 금융 규제로 일단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방침이고 세금 규제에 대해서 이제 조심스러운 이유는 문재인 정부 때의 학습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 때는 보유세도 올리고 양도세도 올렸는데 그렇죠. 집값은 또 폭등했습니다. 예. 이 뜨거운 감자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원론적으로 보자면 뭐 종부세 좀 살짝 올리고 양도세를 좀 감면해주면 뭐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고 이게 원칙은 원칙이죠. 그게 원칙인데 이제 매물도 나오고 주택 시장은 안정될 수는 있는데 그러면 또 부자 감세 논란이 있거든요. 아니 부동산 투자해가지고 10년 동안 한 20억 시세 차익이 났는데 세금을 감면해 준단 말이야. 예. 이걸 왜 감면을 해줘라는 또 문제. 정서적인 문제가 또 있을 수 있으니까. 정서적인 문제도 있고 예. 사실 이번 집값 올라간 것도 정서적인 문제가 크기 때문에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을 아직 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 징벌적 과세의 문제도 있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내년 그 규제 지역에 양도세 중과세가 시행이 되고는 있는데요. 예. 한시적 유예를 했거든요. 그렇죠. 내년까지 2026년 네. 5월 9일까지인데 5월 9일 지나면 이제 중과세가 부활을 하는데 이거를 또 연장을 해줄지.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되나 진짜. 부활을 해줄지 이걸 부활하게 되면 또 매물 잠김 현상이 생기면서 그렇겠죠. 집주인들이 또 안 팝니다. 그럼 안 파는 게 하면 이제 집주인들의 옷을 벗기는 방법은 우리 이솝우에 나오잖아요. 따뜻한 빛을 따뜻한 줘야죠. 빛을 주든지 바람을 후
네. 더 세게 종부세를 더 많이 올리든지 아니면 따뜻하게 해주는지 이 두 가지를 아직은 정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종부세 두 차례 앞서서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네. 이 부분도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세금 문제까지 살펴봤고요. 올해 상반기 서울 강남 3구를 살펴보면은 거래된 아파트 10채 가운데 7채가 50대 이상 집주인들이 매도를 했다라는 게 신문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네. 왜 중장년층이 이렇게 강남 아파트를 팔고 있는 겁니까? 저는 이유를 세 가지로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왜 팔까? 우리 마음은 똑같죠. 제가 집주인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참고로 저는 강남에 아파트가 없습니다. 속상합니다. 국민의 그동안 뭐 하셨습니까? 분발을 좀 할 걸 그랬습니다. 뭐 우리 대부분 국민들이 아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강남에 집이 없어도 사실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아무튼간에 왜 팔았을까? 저도 이렇게 갖고 싶은 집을 네. 생각을 해보게 되면 첫 번째 갈아타기입니다. 아, 강남도 모든 아파트들이 똑같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요. 예. 대치동에 있는 분들은 반포로 가고 싶고 반포에서는 압구정을 가고 싶고 개포에서는 대치를 가고 싶고 네네. 잠실에서는 또 개포나 대치로 넘어가고 싶은. 저는 시골 가서 살고 싶은데. 예. 그래서 재테크가 잘 안 되나 봅니다. 그렇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갈아타기 수요들 팔았다는 얘기는 더 높은 상급지로 아마 샀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자녀들이 이제 결혼을 하거나 네네네. 자녀들이 독립할 때 좀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 상속을 팔고 한다. 뭐 증여를 하는 경우도 있겠죠. 증여해서 자식도 좀 주고 나는 네네네. 다운사이징을 한다든지 지역을 좀 살짝 옮긴다든지. 하긴 그러면 뭐 노후 자금도 생기고. 네네 그런 네. 분들도 꽤 계십니다. 그래서 네네. 실리를 찾는 분들이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앞서서 말하신 것처럼 인생 리모델링을 하는 거죠. 내가 굳이 서울에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 예. 그러면 반대로 수도권의 신도시만 가더라도 집값이 강남에 아파트 한 채 팔면 도대체 이게 얼마가 남습니까? 뭐한 200평 아파트 살 수 있어요. 200평까지는 청소하기 힘들어가지고요. 그런 거 사면은 이제 엄청 야단을 맞습니다. 예. 그러면 작은 집 뭐 신축 아파트 하나 사고 자동차를 바꿔도 내 노후 자금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이 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볼 때는 일단 갈아타기 수요가 가장 많은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팔 사람은 팔고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또 다른 분들이 사줘야 되잖아요. 네. 다른 또 하급지에서 팔았는 분들이 사기도 하고 요즘 3040 중에서도 고소득층들이 또 많이 있더라고요. 네네네. 코인으로 돈 버신 분들도 맞아요. 있고 주식으로 돈 버신 분들도 생각보다 많고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또 업종들도 많더라고요. 뭐 쇼핑몰 같은 것도 돈을 많이 벌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갤러리아 폴에 사시는 분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최근에 젊은 분들이 눈에 굉장히 많이 띈다. 엘리베이터를 타면. 그래서 직업이 뭔지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쇼핑몰 같은 걸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자기만의 새로운 기성세대들이 못하는 사업이나 재테크 방법을 가지고 자금을 축적하신 분들이 또 고급 아파트를 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울 어떻게 보면은 좋은 곳이긴 하죠. 네. 저희 출연진 가운데 박주근 대표님이라고 네. 리더스 인덱스의 박주근 대표님이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 한국에서는 부동산과 교육에 대한 욕심을 줄이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저는 대단한 명언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있습니다. 제가 행복한가 봅니다. 저도 굉장히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아무튼간에 이제 부자들의 이야기를 해봤으니까요. 이번에는 조금 더 서민 쪽에 초점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월세 시장인데요. 이 대출 규제, 이 여파가 전월세 시장에 직접적으로 오는 것 같아요. 전세 가격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일단 전세 가격이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이제 관건이 내년이 더 올라갑니다. 내년 입주 물량이 급감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입주 물량이 줄어들게 되면 집값은 이제 금리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영향을 미치는데 사실 전세는 입주 물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거든요. 유일한 변수가 지금 나오는 정부의 후속 대책이 전세 가격을 올라가지 않도록 서민 전세 대출에 대해서 뭐 DSR도 적용하고 한도도 뭐 3억으로 제한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전세 가격 상승이 좀 제한이 될 수는 있는데 그걸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 일단 전세 가격 상승은 지금 불가피할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나오는 게 최근에 이제 우리가 갱신 계약을 하잖아요. 만기가 되면.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 나 5%만 그냥 조금만 올리고 아니면 거의 안 올리고 나 2년 연장할게 하시는 분들이 있고 새롭게 나가시는 분들이 있고 나는 이 집 안 살래. 다른 집을 구해서 나갈래 하시는 분들이 있고 돈을 더 주고 그냥 갱신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골고루가 다 늘어나고는 있는데 돈을 더 주고 갱신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계약갱신 청구를 사용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왜죠? 왜일까요? 모르겠어요. 생각을 해보면
2년 후가 더 올라갈 것 같아가지고. 아. 지금은 5천만 원 올려주면 예. 되는데 2년 후에는 1억을 올려줘야 될 것 같으니까 차라리 지금 올리는 게 낫다. 지금 올리고 2년 후에 계약갱신 청구는 한 번은 언제든지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한 번을 좀 아껴서 쟁여두는 경우들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서민들은 셈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거 치열한 눈치 싸움이. 치열한 눈치 싸움인데 그렇게 하는 게 옳은 건지 또 정부가 전세 대출 규제가 나오게 되면 나는 전세금을 못 받게 되면 또 월세로 또 밀려나는 거 아닌가라는 불안한 네. 마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사실은 집이라는 건 안 사도 되잖아요. 뭐 규제가 그거야. 나오고 네. 집값 너무 올랐네. 나는 안 살래. 안 사도 되는데 전세나 월세 같은 경우는 선택이 폭이 별로 없습니다. 나 전세 안 할래. 그럼 집을 살까요? 아니면 지역을 또 다운그레이드 가기도 어렵고요. 네, 전세에서 네, 네. 월세 가기도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전세 문제만은 정부가 꼭 안정을 시켜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참 임대차 문제 어려워요. 그런데 제가 지금 실수요자고 전세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 내 집 마련에 대한 생각도 있거든요. 지금 타이밍에서는 어떻게 행동하는 게 좋습니까? 이거 정말 어려운 문제이고요. 예. 뭐 지금 후속 대책이 뭐가 나올지도 모르겠고 그걸 여러 봐야 됩니까, 일단? 가지가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분위기에 휩쓸려서 지금 아니면 안 되라는 마음을 일단 버리셔야 될 것 같고요. 집은 한 번 사면 7년 정도 보유합니다. 평균 7년에서 10년 네. 보유하니까 내 가족이 7년 10년 보유하고 잘 살 수 있는 집을 내가 자금이 되고 자금에 맞춰서 산다라고 하면 저는 사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예. 설상보 내년에 만약에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7년 후는 서울은 올라가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내 집만에 하는 게 좋은데 6월처럼 올라가니까 내 친구가 집 샀는데 나도 지금 빨리 사야 되고 포모나 패닉바잉은 안 된다. 뭐 벼락거지가 막기 위해서 준비되지 않은 내 집 마련을 무리하게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주 부동산 시장 한 줄 평으로 부탁드릴게요. 6.27 대책이 나왔으니까 일단 저는 방학 여름 방학 한 것 같고요. 이게 예. 방학이 될지 휴학이 될지는 후속 대책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과 함께 다양한 부동산 시장의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